안녕하십니까? 2025년을 맞아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이머징 마켓의 통화 불안, 그리고 각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드는 핵심 요인으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준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화는 급격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 이머징 통화 지수를 보면 지난해 이머징 시장의 통화 가치가 약 11%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달러화는 약 7%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머징 통화 가치가 달러 강세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머징 시장의 경제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브라질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헤아라 방어를 위해 약 8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투입했지만 환율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요 이머징 국가들도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머징 시장의 통화 불안은 왜 발생하고 있을까요? 첫째,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 주요 요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제조업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와 달러 유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공장이 줄어들고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머징 시장의 경제 구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이머징 통화 약세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시장은 그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도 문제입니다. 금리는 한 국가의 화폐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머징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통화 가치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변화는 과거의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당시에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기간에 3%에서 5.5%로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이머징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더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락은 대부분의 악재가 이미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주가수익 비율 PER은 약 8.2배,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0.81배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PBR이 0.8배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는 항상 증시 바닥권이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으며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중후반에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시는 항상 경기 흐름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바로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증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그 기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나온 주요 용어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은 주가순 자산 비율입니다.
한 기업의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실제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기업이 가진 실제 자산에 비해 시장에서 주가가 얼마나 높거나 낮게 거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PBR이 1배라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가가 거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1배 이하라면 시장에서 그 기업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배 이상이라면 시장이 그 기업을 자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PBR 0.8배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지금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R 즉 주가수익 비율입니다. PER은 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가가 몇 배로 책정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배라면 이 기업의 연간 순이익의 10배에 해당하는 주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투자한 돈을 이익으로 회수하는데 약 10년이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PER이 낮을수록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반대로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이익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평균 PER은 약 8.2배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많은 악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PBR은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를, PER은 기업의 수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현재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 또는 투자 기회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